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클레이튼에서 더 큰 발행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미 이더리움에서 ERC20 토큰 발행을 해봤습니다. 유사하게 클레이튼도 KRP7이라는 토큰에 관련된 스펙이 있고, 이는 ERC20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현재 기준에서는 뭐 상호 호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호환이 되지 않고 자체 스펙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더리움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를 뭐 이더라고 하듯이 클레이튼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클레이라고 합니다. 개발 지원 도구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다만 클레이튼은 이더리움 대비해서 처리 속도와 수수료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NFT나 BAPP로 확장하고 연계한 측면에서 플랫폼의 확장성이 더 기대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만 소개하고 자세한 내용은 뭐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개발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이튼 아이디라고 이제 개발 지원 도구가 있는데요. 네, 뭐 트러플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 리믹스랑 굉장히 유사하죠. 예, 클레이튼 아이디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클레이튼 아이디. 그래서 클레이튼 아이디는 일단은 랭귀지는 솔리디티고요. 솔리디티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디플로이하는 어떤 뭐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믹스랑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리믹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뱅이 임포트 할 때 뭐 기터브 주소로 임포트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이제 임포트를 했을 때 이렇게 골뱅이를 썼을 때는 얘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npm 인스톨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픈 제플린 보이시죠? 예, 관련된 라이브를 자동으로 임포트하는 기능을 ID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클레이튼 아이디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테스트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직은 나중에 이런 기능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를 들어 이제 뭐 대량의 어떤 뭐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인스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브라우저 영역에서는 일일이 이제 추가하기가 좀 어려우니 로컬의 어떤 그 폴더를 지정해서 로컬 폴더에 다운로드해서 인스톨하든지 아니면 npm 인스톨하든지 로컬 폴더에 인스톨한 것을 브라우저하고 이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개발 편해지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리믹스 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의 소개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요, 쭉쭉 내려다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오픈 제플린 개발하기 위해서 리믹스 D 설치 섹션이 있습니다. 리믹스 D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로컬 폴더에 있는 그런 파일하고 뭐 폴더가 우리 그 ID에서도 같이 보이고 그렇죠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믹스 D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요, 이거 리믹스 D 공식 홈페이지인데 뭐 이렇게 커넥트 투 로컬 호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리믹스 D가 로컬과 연결을 해주는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은 리믹스 D를 이용해서 리믹스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리믹스 D를 이용해서 로컬 폴더와 ID를 연결하는 건데 이 마이너스 S 옵션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로컬 폴더의 그 경로가 되겠고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IDE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연결을 하면은 자, 연결하면은 일단은 여기 이제 서버가 리스닝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리믹스에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로컬호스트로 연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커넥트를 하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예.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로컬에 지정한 그 폴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폴더들이에요. 폴더 구조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여기 이제 파일들이 다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관련 라이브러를 저희가 뭐 가져다 쓰기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유사하게도 클레이튼도 이런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게 여기 이제 클레이튼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뭐 일단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뭐 PC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클레이튼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동일하게 아까 로컬에 있는 폴더는 동일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이제 클레이튼의 이제 주소로 클레이튼 아이디 주소로 연결해서 자, 기존 거는 연결이 끊어졌고요. 자, 클레이튼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연결을 하겠죠. 자,
연결하면은 여기에 이제 브라우저에 이제 예, 관련된 그 로컬 폴더가 보여야 되는데 일단 로컬 호스트 폴더가 안 보이는 것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임포트를 하려 그래도 로컬 폴더에 있는 라이브러리 접근이 안 된다. 뭐 이거는 뭐 저희 PC 환경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클레이튼에 있는 기터브, 기터브에 이제 저희가 KFP7 컨트랙트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얘를 그냥 전체 다 가져다 복사 붙여넣기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길 때 이미 참조하고 있는 솔리디티 파일도 다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우로 이렇게 전체 이렇게 가져다가 복사하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 파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1000줄 정도 되는데 약간의 그 수고가 필요하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가져다 붙이면은 컴파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제가 한번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은 이제 이상이 없고, 자, 뭐 기타 이제 볼만한 문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KP와 관련된 어떤 스펙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좀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식 문서에서도 뭐 클레이튼 호화 토큰이라서 KIP 7과 KIP 17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이제 참고사항을 읽어보시면은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뭐 일단은 한번 돌려봐야겠죠. 컴파일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바오밥이라는 테스트 네트워크에 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갑을 열고요. 그래서 바오밥이죠. 바오밥 같은 경우에 보통 처음에 이제 지갑 접속했을 때는 클레이가 없습니다. 클레이가 없는데 이 테스트넷 클레이를 클릭을 해서 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테스트 뭐 클레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프라이빗 키나 원래 키를 넣어달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지갑키 관리 들어가서 지갑키 내보내기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프라이빗 키를 복사해서 그 프라이빗 키를 여기 어카운트 플러스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제대로 이제 저희 카이카스랑 연동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확보된 클레이만큼 여기 보이게 됩니다. 카이카스 설치는 뭐 이렇게 구글링 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뭐 별 어려운 것이 없고 그냥 메타마스크 지갑 설치한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디플로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포 토큰을 이렇게 놓고요. 디플로이 할 때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로 4개를 받게 돼 있죠. 이름은 KOPO 테스트라고 하고요. 심볼은 KTST KOT라고 할게요. 데시멀은 보통 이제 18개, 소수점 18자리까지 이제 컨트롤 하겠다. 이니셜 서플라이는 그래서 트랜잭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트를 했을 경우에 밑에 이제 펜딩 떴다가 이제 바로 이제 디플로이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 되면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빨리 디플로이가 되죠. 테스트 네트워크이고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 그죠? 확인됐고, 심볼 확인됐고, 그죠? 토탈 서플라이 확인됐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카이카스를 좀 보면요. 요걸 이제 클레이튼 스코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금 했던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트랜잭션이 일어났고, 그죠? 이걸 좀 자세히 본다 그러면은 토큰이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트랙트 주소가 저희가 이제 배포한 주소가 되는데 이 주소랑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걸 확인하고요. 그죠? 이 주소를 일단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서 카피해도 돼요. 여기서 카피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지갑에다가 일단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토큰 목록을 보면요, 지금 KPT라고 있어야 되는 토큰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토큰을 가서 아까 복사한 컨트랙트 주소를 갖다 넣으면은
추가를 하면은 토큰 목록에 그죠? 보이죠? 이렇게 그죠? 방금 추가한 것들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ERC20에서 연습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버너블도 상속했기 때문에 뭐 토큰 소각할 수도 있고 민터블을 상속했기 때문에 추가 토큰 발행도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뭐 트랜스퍼도 가능하고요. 얼러런스도 되고 그죠? 밸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잔고인데 이것도 자기 주소를 넣으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KP17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예, KP17은 ERC71과 같은 NFT와 관련된 뭐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